10월 달에 개봉해서 12월 달까지 이렇게 관객분들이 계속 찾아주셔서 감독님 배우분들 너무 고마워 계시고요. 지금 바로 대기하고 계시니까는 앞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김진도 감독님과 심희섭 고원희 배우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죠. 네, 오늘 감독님은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셨어요. 아마 되게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신 걸 텐데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무척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 분의 인사 말씀부터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대 감독님입니다. 네, 10월 말에 했는데 12월이 됐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도 몇 번 뵀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하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좀 먹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역할을 맡았던 심희섭이라고 하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저도 얼굴이 이제 다 찍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부산국제영화제부터 개봉 뭐 2차, 3차 그리고 오늘까지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도 감독님께 오늘 오래간만에 영화 보신 소감이 어떤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좀 되게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면서 되게 혼자 이렇게 영화가 슬픈데라고 했던 거는 예전에 서울시 할 때 인디스페이스 있을 때 작년이었죠. 1년 전에 했고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까 뭔가 더 외롭다 하여튼 그런 느낌도 받고 근데 동시에 원희 씨랑 희석 씨가 저렇게 잘생기고 예뻤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은. 그래서 하여튼 되게 묘한 경험이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격적이네요. 실물을 맨날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서 오랜만에 본 스크린에서 그 매력을 느끼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사실 몇 년간의 시간이 지났고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처음에 구상했던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감독님한테도 첫 장편 데뷔작이어서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을 영화실 텐데 두 배우분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작품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배우분께 흔들리는 물결은 오늘 이렇게 마지막 관객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자면 어떤 영화였을까요? 심희섭 배우님부터. 저는 일단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가 경성학교 끝난 뒤여서 경성학교에서 맡았던 캐릭터랑 지금 연우랑 너무 다른 점이 저한테는 일단 상황적으로 하고 싶게 만들었던 것 같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연우랑 캐릭터에 제가 많이 빠져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됐고 촬영하면서는 어쨌든 연우가 가진 아픔을 제가 조금 이해하는 데 많이 힘들었고 또 감독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또 이제 촬영 다 끝나고 개봉을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힘들었던 게 해소가 아니라 그때 힘들었던 이유를 되짚어 보면서 다음 작품을 할 때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으로 저한테는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이런 장르 멜로 또 잔잔한 사랑 이야기를 나중에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한번 했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네,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고원희 배우님. 네, 저도 연우 오빠랑 좀 비슷한데요.
우선은 첫 주연작인 영화고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상업 영화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같이 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애정도 생기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들고 근데 그 부담감만큼 또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SNS에 어제 저녁에 심취해서 쓴 글을 이제 다음 날이나 아니면 일주일 뒤에 봤을 때 되게 창피한 느낌처럼 2년 전 작품을 이렇게 보니까 왜 저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품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심어준 작품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분 얘기를 들어도 세 분이 얼마나 흔들리는 물결이라는 작품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는지가 되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언제부턴가 부가판권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IPTV로도 이 영화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는 사실 뭐 추운 겨울 같은 때 꺼내봐도 혼자 봐도 너무 좋은 작품일 것 같으니까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어나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영화는 그 해화동이라는 작품을 시작했던 비밀의 영화라는 제작사의 두 번째 작품이기도 해요. 해화동도 개봉 때 많은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유연석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또 큰 화제를 모으면서 또 한 번 부가판권 시장을 달궜다고 하니까는 흔들리는 물결도 우리 배우님들의 또 활약에 힘입어서 언젠가 또 많은 관객분들이 더 찾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꽤 많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어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아니면 또 몇 번 보셨더라도 궁금한 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멤버들로 극장에서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오늘 그런 궁금한 것들, 나눌 얘기들은 속 시원하게 다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장이 너무 크지 않으니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주실 분이 계시면 살짝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오늘 처음 본 관객분한테 먼저 어드밴티지를 좀 드려볼까요? 네, 물 한 모금 하시고 영화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거나 그런 점 있으면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네, 그럼 마지막 어드밴티지로 저희가 킵해놓겠습니다. 다른 관객분 계신가요? 이제 정말 10번 오신 분도 계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궁금하면은 감독님한테 나중에 장문의 메일을 보내거나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세 분도 굉장히 많은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관객분들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관객분들 계세요? 감독님? 만났던 관객분들 중에? 저는 뭐 기억나는 건 11번 보셨다는 분. 와, 어떻게 11번 볼 수 있을까? 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기억이 나고 또 한 분은 영화의 좀 아쉬운 점을 조금 뭐랄까 이렇게 조금 공격적인 그런 느낌으로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그냥 집에 와서 여러 가지로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표현을 잘 못 쓰는데 공격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두 배우님은 혹시 개봉 이후에 만났던 관객분들 기억나는 분, 혹시 기억나는 질문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는 없어요. 네. 진짜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어디 배우님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어디 배우님? 저는
이 영화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하는 다른 영화 GV를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올 초에 찍은 영화가 서울 독립영화제 장편 경쟁작으로 나가서 GV를 하고 왔는데 너무 낯이 계신 분들이 앞에 앉아 계셔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어제 뵀던 분들 오늘도 계시나요, 원희 배우님? 네. 정말 네. 빨리 팬덤명 같은 거 만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석 배우님 잠시 생각을 더 하셨으니까 진짜 없어요. 생각해봤더니 아니면 뭐 수많은 선물을 받았던 것 중에 기억나는 선물.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게 좀 어쨌든 편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많이 기억에 남는데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네 죄송합니다. 그 심희석 배우님이 굉장히 얘기하자면 좀 상남자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희석 배우님의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올려라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게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본인이 고마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으니까는 굳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 고운 마음 안에 차곡차곡 챙겨 놓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원희 배우님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배우분은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릴 영화들 계속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이석 배우님은 주말마다 만나고 있으실 거예요.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통해서 만나고 있고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봤어요. 6회까지. 네. 그리고 고원희 배우님 말씀하셨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가 내년에 또 개봉을 한다니까는 여러분들 계속 두 배우분들의 흔들 물결 이후에도 만나 뵈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그때 GV 때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차기작으로 뭔가 이렇게 다크한 작품을 구상을 하고 있다. 혹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셨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나리오 제가 저번 주에 끝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넘겼고 오늘 회의를 해서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고냐 스톱이냐 오늘 결정이 나는데 아직 제가 그 결과는 못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번 주에 대략 끝을 맺었습니다. 시나리오는. 네. 오늘 오신 관객분들한테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일지? 또 기본은 베이스가 멜로인 것 같아요. 멜로고 지금 이거랑 또 반복되는 건데 어떤 주인공이 그러니까 막 드러내지 않지만 속에 끝없이 어떤 화두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오늘 진짜 약간 특별한 경험인데 그러니까 연우라는 캐릭터가 오늘은 마지막 그 고무줄을 보고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캐릭터가. 그리고 원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피 묻은 거 닦고 그리고 연우 집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고모한테 이렇게 먹고 웃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갑자기 캐릭터들이 탁 이해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식의 뭐랄까 이렇게 남한테 다 드러내지 않지만 사람이란 누구나 고민하는 어떤 딜레마나 화두 같은 것들을 지니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연우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제가 테마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런 화두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다 되지 않는 질문들을 끝없이 던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비극적인 인간형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뭐 가제라도 있을까요, 작품이? 아니 제가 제목은 너무 못 쳐가지고 재수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재수없다고 그래가지고. 재수없다고 할 만한 제목도 있어요, 세상에.
흔들리는 물결도 제목을 되게 고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부에 이 영화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관객분들? 네, 감독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제목이 처음에 이게 흔들리는 물결 원래 있었고요. 중간에 목숨이라고 그렇게 한번 바뀌었는데 너무 직접적인 것 같고 해서 다시 흔들리는 물결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제 좀 질문들이 챙기셨을 것 같아서 관객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 계신가요? 안 그럼 뭐 지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 굉장히 귀한 관객분이 오셨거든요. 저희 혹시 그 투명 포토 프레임 받으신 분 계세요? 관객분이 직접 만들어서 관객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걸 제작해 주신 분께서 굉장히 많이 관객과에 참여해 주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저희만큼이나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서 그분의 목소리로 흔들리는 물결 동영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누군지 본인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볼 줄은 저도 처음에 생각 못했고요. 그리고 지휘하면서 점점 영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 대구 지휘 갔을 때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던 지휘가 좀 기억에 남는데 그동안은 좀 약간 젊으신 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생에 대해서 많이 살아보시고 영화를 통해서 느끼신 부분을 알려주셨을 때 이 영화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았을 거라 좀 아쉬움이 좀 많기는 해요. 네, 저희 그 감독이랑 배우분들 관객분에게 박수 한번. 정말 그 독립영화는 진짜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같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흔들리는 물결은 그 체감 온도가 엄청나게 따뜻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늘 함께 해주셨던 관객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이렇게 자꾸 그런 얼굴로 쳐다보시면 줄마다 한 명씩 하는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줄은 조금 안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아까 어드밴티지를 킵하셨던 우리 관객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이재하 씨 음악 말고 가사 없는 음악이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휴게소에서요? 네네. 그거는 저희가 거기 그냥 음악을 쓰려고 했는데 그거 음악 쓰는 것도 다 돈이에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저희 음악 감독님한테 여기 음악을 넣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이제 후배님들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했던 이제 음악을 들려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다가 제가 저 음악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무난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음악 감독님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 좀 쓰면 어떻겠니 해서 쓰세요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제목은 지금 중년곡에 올라갈 때요. 네네. 그거는 작곡했죠 음악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그러니까 저가 아니라 네, 다 100% 만든 음악입니다. 네. 흔들리는 물결이 개봉하고 나서 음악이 좋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흔들리는 물결의 음악 감독님은 말하는 건축가랑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랑 그런 작품, 경주도 하셨던 강민국 음악 감독님 작품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고편 공개했을 때 나왔던 음악도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뭐 원희 씨 집에 뭐 보고 싶어서 이때 나왔던 음악도 관객분들이 막 쪽지나 뭐 이런 멘션 같은 걸로 도대체 그 곡의 제목이 뭐냐, 그 곡이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그 곡의 제목이 휴게소에서였어요. 그래서 휴게소에서라고 공개하긴 좀 그래가지고 블러썸으로 바꿔가지고 공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자죄고요. 한 분의 어떤 목소리로 나머지 분들의 침묵을 지켜줄 수가 있으니까는 네. 관객과의 대화에 오면 되게 신기한 게 그 지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못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 한쪽에 한 가지 질문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줄 용기 있는 분. 세 번째 줄 곧 돌아가실 분위기인데 네. 힘내보십시다. 네. 자, 누가 좋을까요? 네. 네, 세 번째 줄 죄송합니다. 지금 네 번째 줄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 네, 네 번째 줄.
세네 번째 줄 초상집을 만들어 버렸네요. 제일 끝 줄도 한번 여쭤볼까요? 마지막 줄. 네, 마지막 줄. 네, 서로 쳐다보면 뭐 합니까? 그렇다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걸. 네, 혹시 그 감독님 배우분들 관객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 있으세요? 꼭 하고 싶었던 말 관객들에게? 영화는 개봉을 하고 나서 사실 관객 마음에 들어가야지 완성이 된다고들 하거든요. 창작자들이. 그거는 배우라는 연기를 창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못하셨던 얘기 있으면은 오늘 꺼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다가는 저 혼자 오늘 원맨 모놀로그 뭐 이런 토크쇼를 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배우님과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좀 느낌이 달라요. 어떨 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 뭐 저 장면은 어떻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우란 캐릭터랑 원희란 캐릭터가 어떤 장면에서 좀 의미가 이해가 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가 끝까지 이게 뭐랄까 초점을 안 잃고 큰 맥락을 따라갔지 않을까 뭐 하여튼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번 보실 때마다 이게 모르겠어요. 관객분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볼 때마다 좋아지는 영화도 있고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떠실지는 모르겠고 그냥 저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그 이제 초점은 잃지 않고 꾸역꾸역 잘 갔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려주시라니까 자기 영화 칭찬만 계속 초점을 잃으셨어요, 감독님. 관객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뭔 얘기를 해 그냥 감사합니다. 네, 가장 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원희 배우님, 희석 배우님 있을까요? 저는 관객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GV나 아니면 제가 영화에 대한 평점을 검색해서 보는 거와 블로그 포스팅 이게 거진다인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너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제 주위에서도 지금 영화를 준비하는 다른 이제 배우 동료 언니들이 흔들리는 물결 평점 되게 좋던데 나 꼭 나중에 시간 되면 보러 갈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그건 이제 관객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언론사 이후부터 고은희 배우님을 토킹 에이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주 훌륭한 대답을 내놓는 정말 비교가 많이 되는 저희 팀의 토킹 에이스인데 우리 또 돌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심희석 배우님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표정부터 무슨 얘기할지 짐작이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 한번 청해 볼까요? 저는 이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 연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소통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 연기 역할에 대한 제가 받아들임과 그걸 표현함에 그게 많이 힘들었고 또 근데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 영화로서 보여지고 나서는 이제 관객분들은 그 완성된 것을 보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거 볼 때 천차만별인데 제가 하나하나 휘둘리는 모습을 또 느꼈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고 왜 하는지도 항상 고민이 되고 이 작품이
앞으로 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작품만의 힘듦이 어떻게 제가 남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잘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일 것 같아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흔들림 물결이 생각이 많이 나요. 항상 그래왔지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제 경험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봐주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제가 GB하면서도 좀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 연기도 그렇고 다른 제 연기가 그래서 그래서 좀 욕은 아니지만 너 좀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네가 그래도 참여한 영화를 너무 이렇게 자신감 없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기 들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서 정말 배우분들이 진짜 열심히 움직여 주셨어요. 관객분들 만나는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해주셨고 이 자리 빌어서 두 배우님의 소속사 관계자분들 다 와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되게 귀찮은 자리들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관객분들과 또 우리 배우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뭐 제가 혼자 막 울컥하고 감독님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신데 저 혼자 막 울컥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 작품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오늘 보신 분들이 발견하고 이제 그 따뜻하기만 하면 뭐든 피어난다는 영화 속의 대사처럼 이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응원으로 같이 길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5년 후, 10년 후 지났을 때 여기 계신 두 배우님과 감독님이 계속 꾸준히 더 멋진 영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하실 거라는 확신이 또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관객분들도 그때도 좋은 관객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끝내는 것 같죠? 이렇게 끝내면 너무 금방 끝나니까는 오늘 공지를 하나 드릴게요. 이따 끝날 때 저희가 작은 뭐 안내장 같은 걸 나눠드릴 텐데 네, 저기 이지연 프로듀서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저기에는 오늘 애프터 파티에 그 약도가 있거든요. 그 광화문에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맛집인 거성 오프에서 저희가 닭과 술을 먹으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심야다방도 2차례나 걸쳐서 했었고 근데 술을 먹은 적은 거의 없어서 오늘 처음으로 아마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술을 먹게 되는 개봉 이후에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흔들림 물결 메인 포스터 판매를 관객분들 중 한 분에게 드리려고 제작을 해왔어요. 네. 네, 심현우 PD님 말씀하세요. 네. 네, 그 관객분도 하나 주신다고 한 거 아닌가요? 안 주시나요? 네, 관객분 안 주신대요. 네, 저 포스터는 대형 출력하셔가지고 판매 업체에 맡기시면은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우리 제작사의 심현우 PD님이 메인 포스터 증정 이벤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흔들림 물결의 어머니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감독님께. 네, 배우분들은 나중에 드린다고 하고 이거랑 같이 관객분들 기념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관객분들 잘 보이시게 제 앞에 앉고 계세요. 네, 뭐 지금 포토 타임이 열렸네요. 한번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스터의 비밀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포스터 촬영을 새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었던 스틸을 좀 포커스를 가운데로 해서 크롭해서 다시 만든 거고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비가 내리는 장면이에요. 영화 속에 기억되는 그런 장면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뭐 정리를 해야 될 건 또 뭐죠? 네. 아, 고원희 배우님이 네, 고원희 배우님께서 직접 관객분들에게 예, 주시려고 꽃을 장미꽃이 네. 많았으면 더 많이 했었을 텐데 그 꽃집에 장미꽃이 많이 없어서 10송이밖에 네. 못 해왔어요. 네.
네, 우리 고인의 마음이 진짜 예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세린 탄력 리프팅 볼륨 세럼 여러분들 구매 부탁드리고요. 오늘까지 올리브영 세일인데 오늘 못 가시잖아요. 온라인에서는 하루 연장해서 5일까지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쿠폰도 40% 할인 있고 또 내일까지 구매자들에게 지급이 되니까는 우리 모두 유세린 탄력 리프팅 볼륨 세럼 많은 구매로 구원이 배움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질문하셨던 관객분들 네네네. 네. 나눠드리게 아 지금 바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네. 와. 혹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서 지금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다는 분 계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네. 계신가요? 뭔가 이렇게 산장 미팅 같기도 하고 참 산장 같이 생기기도 했고. 네. 우리 심희섭 배우님도 빨리 CF 하나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팬분들 그 심희섭 배우가 어떤 CF를 찍으면 좋겠다 혹시 마음속에 품어주신 거 있으세요? 소주, 맥주, 네, 소주, 맥주, 막걸리 또 다른 거 없나요? 뭐 술 말고? 면도. 아 면도기. 아. 심희섭 배우님 뭐 개인적으로 CF 찍고 싶다면 어떤 거 찍어보고 싶으세요? 전 술이 좋은 것 같아요. 술 중에 어떤? 막걸리 요즘 막걸리 좋아해서. 네. 막걸리 종류 많으니까 뭐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하면 돈도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이렇게 저한테 많이 주지 않을까요? 주기적으로. 네, 막걸리 CF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아직 조금 남았죠, 원희 배우님? 네. 네, 그 아까 기회 못 드렸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마지막 기회 지금. 네. 본인이세요. 없었어요. 아무튼. 영화 속에서 이제 세 명이 어떻게 죽잖아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분이 자살을 돌아가셨을 때 이제 연우가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영화로서 봤을 때는 어쨌든 동생 한 명만 죽은 거잖아요. 왜 그런 대사를 넣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정인을 지칭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 또 이런 얘기하면 다 그렇다고 좀 그냥 보편적인 얘기인 거죠. 왜 인간이나 존재는 왜 자꾸 죽는 거지라는 거고 그걸 특정 대상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질문이었어요. 이제 연우한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따가 나가실 때 꽃도 함께 받아가시면 네, 지금 드린다고 합니다. 네. 혹시 두 번째 줄도 꽃 받으셨어요 아까? 못 받으셨죠? 아 받으셨어요. 네. 네, 손이 막 올라오네요. 역시 꽃이죠. 네. 네, 말씀 주세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봐서 인터넷 제목을 들었을 때 왜 흔들리는 물결이라는 제목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또 그 제목에 어떤 정확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존재의 흔들림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끝없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사라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시간 때문에 살아 있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뭔가 그러니까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그냥 아름다움과 동시에 허약함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물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말이 잘 좋아하네. 원래 말 잘 좀 할줄 그렇습니다. 이따가 되게 부터 파티가 있으면 감독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감독님이
층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시고 말도 재밌게 많이 하시고 소맥을 먹으면 한 30분 안에 완전 돌변합니다. 지금보다 말이 한 20배는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분도 이거랑 완전 다르고 그래서 충격적인 별명이 있으세요. 경북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으셔가지고 이따가 애프터 파티 때 경상도 쪽 나이트 이야기들도 막 해주실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혹시 시작하시면 조용히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이야기 나눠주실 분도 계신가요? 다리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혹시 원리를 따라서 같이 죽으러 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는 원이 따라 죽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원이가 가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한번 자기가 해주고 싶은 혹은 그러면서 그 원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그 헤엄치는 모습이 외롭고 쓸쓸해 보일지언정 어떤 뭐 포기나 원이 따라 같이 가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끝까지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그 장면 찍으실 때 우리 심희섭 배우님 어떤 생각하셨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수영 그 물이 너무 차가웠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안전장치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강도 깊었고 테이크 3번 갔는데 제가 계속 돌아오고 하니까 첫 테이크 좀 좋았는데 그거 쓰시지 않으셨어요? 된 것 같았는데 계속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오늘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힘들게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유난. 네, 두 분께도 꽃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배우님 너무 많이 움직이시니까 희섭 배우님 한번 갔다 오세요. 네. 희섭 배우님 직접. 네, 희섭 배우님 걷고 있습니다. 희섭 배우님이 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희섭 배우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계신가요? 네, 제일 앞줄에. 저희 영화 개봉했을 때 못 봐서 그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오늘 집을 마지막으로 있다고 해서 부산에서 오늘 보러 왔는데 사실 그 영화 처음 보면서 처음 원희가 연우한테 오빠라고 하는 장면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우 씨가 아니라 근데 오늘 좀 다시 보면서는 그 어떤 여동생의 죽음과 어떤 연관성을 주기 위한 의도적이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내세나 윤회나 이런 걸 저는 안 믿거든요. 근데 삶과 죽음이라는 걸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것도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모르는 영역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게 그래도 약간은 열려 있는 구조 그렇게 이렇게 약간 숨구멍이 뚫려 있다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관객들이 아주 미묘하게 여동생의 뭐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힘은 안 주고 지금처럼 저게 약간 여동생의 뭐가 있나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장면 찍을 때 고은희 배우님 어떠셨는지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장면에서 처음 오빠라고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부산 가면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발전된 관계가 보이는데 그게 약간 편집이 돼가지고 조금 생뚱맞게 왜 여기서 오빠라 그러지 갑자기 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영화 속엔 안 나오는 원희와 연우의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둘이 뭘 했죠? 오빠라고 네, 하기 이제 전까지. 부산에 가면서 돈을 찾고 이런 이제 사소한 일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약간 관계적으로 아, 이 두 사람이 많이 친근해졌구나. 네,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원희가 속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보고 우는 장면이 있어요. 같이 비 맞고 돌아오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닦겠다고 수건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안에서 원희가 거울을 보면 속옷이 비치는 게 보이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속옷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떤 속옷이 잘 어울리는지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편집이 됐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애정했던 씬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희석님도 있나요? 편집이 되어서 아쉬운 장면? 기억이 안 나는데 편집이 된 게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희섭 씨 거는 거의 찍은 대로 다 썼어요. 거의 다 썼고 원희 씨께 조금 걷어줬죠. 근데 저도 그 장면은 아쉽습니다. DVD 삭제판 삭제하면 이게 완성본이 아니 삭제 장면 네, 거기에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장면 부가 영상으로요.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관객분. 그 배우 두 분이요. 만약에 서로 역할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연기했을 것 같아요? 연우가 원희가 되고 원희가 연우가 되는 성별과 관계없이 네. 지금 제가 이제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글쎄도 나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남자인 거죠. 제가 남자 역할을 하는데 원희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야기 자체가 좀 많이 먼저 얘기하면 좀 정리가 갑작스러워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여태 배우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작품 한 작품 찍다 보니까 결국은 제 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인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느꼈던 거를 이제 조금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같은 연기를 해도 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하면 아까 뭐 희섭 씨가 뭐 이렇게 뭐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다 그냥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연기라는 게 배우들 만나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 왜 또 다 다르냐 그러면 답이 없어요. 결론은 그거야. 답이 없어.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고 감독들마다 생각 다 다르거든요. 포인트가 다르고 나는 이런 영화 좋고 난 이런 영화 좋고 영화는 이래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없이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끝없이 아쉬운 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답이 없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 끝없이 그냥 노력만 하는 그 상태만 있는 거지 절대 정답은 찾을 수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영화를 하는 맛이기도 하고 그게 뭘까 계속 찾아가면서 근데 아마 영원히 잘 못 찾겠죠. 그냥 계속 가는 거일 뿐 마지막 수영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희석분 뭐 덧붙이시. 저는 제가 원희 지금 작품보다 좀 더 달달하게 일단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잠깐 생각해봤지만 연우 역할 했을 때보다 더 제 가슴이 시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아픈데 상대방이 아파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또 이제 많이 드러나는 쪽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꽃을 전달하는데 원희 배우는 꽃을 전달하고
부산에서 오신 관객분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꽃도 거의 다 떨어졌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자리도 슬슬 마무리하고 애프터 파티 장소로 옮겨가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종이 받으시면 놀라실까봐 회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종이에 적혀 있으니까는 네, 카드 결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네, 현금 많은 주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네,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주실 관객분이 계시면 네. 저는 이제 개봉학원을 못 보고 영화를 네이버로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보면서 마지막에 생각나는 게 원희가 밤운동을 하다가 연우를 만나잖아요. 그때 말다툼을 하고 나서 이제 연우가 돌아서 가잖아요. 거기서 원희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장면도 기억에 남아서 그때 연기자분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는지 그게 그냥 계속 궁금한 거예요. 듣고 싶어요. 네, 배우님들. 신민 배우님 되게 멋있는 꿀 떨어지는 멘트 있잖아요. 먼저 얘기할래요? 현재 얘기할래? 원희는 몸이 아프고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하루하루를 망치려고 하는 이제 연우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루라도 더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왜 하루하루를 망치지? 이게 아프기 때문에 건강했으면 저 사람은 그냥 저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한 오지랖일 수도 있죠. 근데 원희한테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왔던 이제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연우가 처음으로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때 사실 연기하면서도 전 사실 이해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러지? 일단 화를 내야 되고 시나리오 쓰여져 있고 이 감정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하면서 쉽게 좀 편하게 안 나왔어요. 그때 연기할 때 이게 편하다는 게 이렇게 말을 좀 가식 좀 거짓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어쨌든 연우가 원희한테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보였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 화내는 모습이 그걸 통해서 좀 둘의 관계가 어쨌든 전환점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이 이제 좀 많이 관객분들에게 보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장면에 덧붙여 주신 얘기 있으실까요? 근데 영화는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우라는 캐릭터는 그런 왜 살지 이런 식의 되게 본질적이고 성숙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뭔가 약간 어설프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또 속에는 또 딴딴한 같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남성적인 기질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되게 좀 복합적인 인물로 저는 계속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희도 마찬가지고 원희도 죽어간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동시에 자기 삶을 막 꾸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22살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동시에 그런 뭐 성격들이 이게 보여지길 계속 바랬던 거죠. 그런 건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오늘 자리를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종영 관객과에 대화를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에무시네마 측에도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립 영화들이 상영관이 많이 없는데 에무시네마가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마지막 인사 말씀을 청해 들으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저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5주년 기념 상영이든 10주년 기념 상영이든 그런 게 열리면은 우리 심희섭 배우님 광고하는 막걸리 마시면서 이제 그렇게 상영이 끝나고 또 애프터 파티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내일까지 또 온라인 몰 열리니까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바람에 못 가신 분들은 탄력, 리프팅 볼륨 세럼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분의 인사 말씀 청해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이게 저는 첫 영화인데 정말 스펙타클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별 감정을 다 맛보는 것 같고, 그리고 배우들이랑 이렇게 작업한다는 게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한 작업인지 세상에, 또 관객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것도 기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거대한 느낌의 그런 과정이었고, 근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과의 대화를 처음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국제, 서독제,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같이 해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은 늘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 유동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흔들리는 물결 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감독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도 있고, 뭐 질문을 들었을 때 그게 먼저 떠올라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다음 영화 하면서도 또 관객분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막걸리 광고를 찍고 이렇게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제가 지금 막 이 마지막 주비고 관객분들 대화라서 뭔가 감정이 울컥하지는 않네요. 뭐 이런 지금 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사실 워낙 힘들었기도 했지만 좋은 영화는 안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희 감독님과 배우와 또 다른 스태프분들 사이는 굉장히 좋았고,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그 점이 전 좋았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된 관객분들과 또 다음에 만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 괜찮으시면 저희 아까 감독이 안고 계셨던 흔들리는 물결의 대형 판넬과 함께 마지막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이쯤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운데쯤에. 그리고 이거 막 부산영화제 때 같은 거 하는 건데 40석짜리 상영을 해서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쯤에 이거를 딱 자리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꽃 받으신 분들 꽃 이렇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한번 할게요. 하나 둘